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전에 이제 도의원으로 계실 때는 자주 뵀었는데 네네. 조합장 되시고는 공식적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그 조합장 되시고 취임사에서 이제 연호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연호로 스스로를 지칭하신 건가요? 예.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작년이죠. 예. 3월 11일 날 조합장 선거에 제가 출마를 해서 조합장이 됐습니다. 예. 출마를 해서 당선 취임 인사를 제가 한 마리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호가 되겠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 의미는 그 한 마리 연어가 그 산란을 위해서 그 저 북태평양 그 먼 곳에서부터 약 2만 킬로가 되는데 예. 그곳을 쉼 없이 와가지고 양양 남대천에다가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데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2만 킬로를 쉬지 않고 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산란을 하고 한 6cm 정도 자라면 다시 이제 또 동해를 거쳐서 이제 북태평양 캄차카 반도로 가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한 마리 연어가 탄생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시 그 자기가 태어났던 남대천으로 와서 자기 씨를 알을 부화를 하고 거기에서 장렬하게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그 연어의 일생이 됩니다. 근데 그 정말 그 정신이 아주 숭고하죠. 산란은 꼭 3일 만에 이제 죽는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한 지 13년 만에 이제 다시 제가 원래 있던 내 고향 또 제가 몸담았던 농협으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오고 보니까 정말 제가 이제 한 마리의 거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연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연어가 돼서 내 고향 판교와 낙생농협에 정말 제가 몸을 다 던져서 정말 연어처럼 그 한 숭고한 희생을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우리 연어처럼 그렇게 숭고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농협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낙생농협. 네. 물론 이제 성남에 사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농협의 이름이긴 한데 그래도 낙생농협 어떤 곳이고 주요 업무들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다 아시겠지만은 그 농협의 의미는 잘 아시죠? 예. 농업협동조합의 이제 그 줄임말이죠. 준말이 이제 농협입니다. 예. 우리 농협은 대한민국의 농협은 61년도에 이제 탄생이 됐고 네. 그 중에서 우리 낙생농협은 1970년도에 상당히 오래됐네요. 설립이 돼서 지금 46년 차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옛날에는 정말 구멍가게 같은 이런 자그마한 데 있는데 지금은 뭐 명품 백화점에 이런 그 형태를 갖춘 큰 농협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저 조합의 조합원이 이제 우리 농협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이 한 1,400명. 1,400명이요? 직원은 뭐 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임원이 한 15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산 규모가 한 5,7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자본 조달하고 또 운영하는 게 약 한 1조 2천억이 이제 움직여진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점도 상당히 많아졌죠, 지금. 지점이 지금 6군데고요. 6군데. 그다음에 이제 경제사업장, 농자재 파는 데가 있고 또 하나로마트가 있죠, 그렇죠. 의류 매장이 있고 그래서 무려 10곳의 그 사업장이 이렇게 그 마트와 의류 매장은 최근에 이렇게 생겨난 마트는 건가요? 그렇죠. 마트는 2011년도에 이제 개장이 됐고 판교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협에서 여러 가지 그 하는 사업이 크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금융 사업입니다. 금융 사업. 예금 받고 대출하고 또 뭐 보험도 하고 카드도 뭐 하는 제1 업무죠. 네네, 그게.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을 판매해 주는 행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농자재를 파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팔아주는 하나로 마트 운영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그런 금융 사업이나 경제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가지고 조합원을 위해서 환원하는 복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11억 원을 그 복지 환원 사업을 했는데 대표적인 게 전 조합원에게 예, 종합 건강 검진을 매년 해드리고 있고요. 조합원이면 누구나 네네. 아까 말씀하신 1,500여 그렇습니다. 명의 조합원이 네네. 다 건강 검진을 1,400명. 1,400명. 예. 그래서 이제 건강 검진 해드리고 또 뭐 장례가 나면 장제비 또 지급해드리고 무료 독감 예방 뭐 이런 그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예. 60개 강좌에 약 한 1,300명의 그 회원들이 지금 농협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면서 특히 매주 예, 화요일에는 무료 영화 상영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도요. 예. 농촌동. 예, 예. 비료, 농약, 또 농기계 이런 그 보조 지원 사업을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실버 노인대학이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또 조합원 자녀 대학 입학 축하금이라든지 하여튼 이게 무슨 복지기관 중앙정부나, 같네요. 예. 지자체나 복지기관. 예. 노인정에 난방비도 이제 지급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손이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을 저희 농협에서 예, 복지 사업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려 작년에 한 11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뭐 명실상부한 제2의 정부, 제2의 지자체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그 농협의 그런 전통적인 또 사업도 새롭게 발굴된 여러 또 사업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농협 조합장이 되신 지 1년이 지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조합장 임기가 총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년 임기 동안에 그래도 역대 조합장과 다르게 이것만은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나 주요 사업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와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합장이 돼서 이제 크게 농협의 운영 방침을 정했는데 예. 그 운영 방침 중에 30의 원칙과 삼실주의라고 하는 삼실주의요? 삼공주의, 예, 삼실주의. 30의 원칙과 예, 삼공의 삼실주의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뜻이죠? 방침을 지었는데 30은 공개, 공정, 공평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정말 모든 게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삼실은 뭐죠? 삼실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예,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실익을 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실용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보여주기 위한 그게 아니라 정말 실용적인 그리고 나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실익과 실용과 실천하는 그런 삼실주의를 제가 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큰 원칙은 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객이 믿고 찾는 그런 그 편안한 선진 복지 농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 신뢰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특히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를 저희들이 줘서 조합원들이 믿고 찾는 그런 농협을 만드는 게 제 첫째 목표고 두 번째로는 그 원칙과 그 기준이 바로 선 그러한 속이 꽉 찬 아주 강한 농협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이제는 그 조합원들이나 고객들이 농협을 통해서나 모든 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해주기를 원하는 게 심신을 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삶의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서 이 대단히 살림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조합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살림 휴양지를 만들어서 조합원들의 어떤 그 복지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치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상당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농협 그중에 이제 단위 농협에 대한 주요 현황과 또
임기 동안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정치인 시절에서도 많이 이런 고사성어나 이런 데 많이 비유하시면서 세상사를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경제 철학에 있어서도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경주 최씨 가문의 어떤 일화도 소개해 네, 주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또 농협을 운영하는 데도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셨잖아요.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전국적으로 동시에 농협 조합장을 뽑는 그런 동시 선거였는데 어땠습니까? 이제 후보 당사자로서 그 안에서 바라본 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많이 이제 공도 있고 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와서 좀 평가해 보시면 어떠시죠? 그래서 이제 평가 작년 2015년 3월 11일 날 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제 치러졌습니다. 이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먼저 동시 선거로 치르게 된 그 취지가 있었죠. 아, 그렇죠. 이제 어떤 거였죠? 이제 제가 이제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 농협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창출 효과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해졌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을 한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 농협의 역할과 의무가 또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동시선거를 아마 하게 된 것 같고, 예, 두 번째로는 그 조합장 선거가 대한민국 4대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뭐죠? 4대 선거. 예, 첫째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 있죠.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있죠. 지방선거. 지방선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합장 선거가 4대 선거가 선거의 되는.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 그 조합의 농협의 그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조합장들의 위상이 그만큼 그 격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둔다 그러면 이제 전국 동시 선거를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언론에서 예, 뭐 저 잘못된 뭐 이런 부분만 그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그 선거를 치르고 딱 났는데 평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거 보면 비교적으로 정말 깨끗한 전에 비해서 예, 공명정대한 그런 선거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그러면 동시선거를 했느냐? 이 결국은 이런 그 역할의 어떤 막중함도 있고 위상도 이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중앙선거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농협마다 선거를 1326명이거든요. 네. 치르다 보니까는 매번 선거를 치러야 되고 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잡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아니 4년 내내 계속 선거로 인해서 농협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치니까 이걸 한날 동시에 치름으로 인해서 선거에 대한 관리를 좀 쉽게 좀 해보자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농협은 이렇게 전국 동시 선거로 일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률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1326개 농협이 개별 독립법인체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각자 그 선거를 각자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농협이라는 데가 일반 공무원처럼 국회의원처럼 뭐 시장 뭐 시의원처럼 이 정부에서 뭐 지원을 받거나 세금을 받아가지고 봉급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독립법인체를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예,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농협의 그 기본 취지, 자율성 같은 걸 지원한다. 자율성과 민주적인 그런 그 농협의 그 기본 취지에 지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러면 동시선거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뭐 여러 가지 선거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인 농협법 취지에는 어긋나니까 언젠가는 한번 뭔가 이 개선과 개정을 좀 통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좀 농협 특히 낙생 농협에 대한 좀 여러 얘기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농협 앞에 이제 낙생이라는 이 네네, 명칭, 네네. 낙생이라는 명칭은
물론 성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뭐 익숙한 표현이고 그 의미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사실 이제 성남에 많은 신도시들이 생겨서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사 오신 분들은 생소할 거예요. 낙생 무슨 의미인데 그렇죠. 네. 낙생이라는 표현을 쓰냐 판교도 아닌 왜 낙생 농협이라고 할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조합장이시고 또 이 지역 제가 알기로는 원주민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 의미 좋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낙생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긴 하시죠. 근데 한문 풀이는 아실 겁니다. 예. 네. 즐거울 낙자에다 즐거울락에 날생자. 날생이에요. 그 글자 그대로 즐겁게 사는 곳이라는 거 뜻입니다. 네. 여기에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고려사라든지 동국여지 성남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신라 진흥왕이 이쪽을 이게 이제 한강 유역을 이제 진출하면서 예. 그때 이제 이쪽을 이제 아마 다녀가셨던 모양이죠. 예. 그때의 신라 진흥왕이 한 얘기가 참 자리 좋다. 이곳은 정말 후손들이 영원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오래도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곳이다. 그래서 영락장생지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아. 동국여지 성남이나 고려사에 보면 예, 그래요? 그게 예. 영락장생지지. 거기에서 영락에서 낙자 뺐고요. 그다음에 장생에서 생자를 뺀 거예요. 아. 그래서 낙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글자는 그대로 정말 지금 현실에 봐서도 예.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농협에 대한 얘기는 좀 이쯤에서 사실 좀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조합장님을 저희가 모신 거는 뭐 농협에 대한 대화 듣기 전 좀 정치 관련 얘기도 좀 나누고 싶어서 초청을 했는데요. 왜냐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셨잖아요. 도의원은 3선까지 네. 하셨고 또 당시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내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좀 어떤 좀 비하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요즘 정치판을 바라보는 좀 시선도 좀 얘기를 듣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제가 2002년부터 12년 동안 경기도 의원으로서 그렇죠. 12년 동안. 정말 당시 한나라당 대표도 했고 새누리당 대표도 했고 예. 또 이제 경제투자위원장도 이렇게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12년 동안 제가 잘 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남 시민과 또 우리 지역 분당을해 지역 네.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 의장까지 하셨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길 것 같고. 예. 제가 이제 그 당시 기억나는 일은 예. 2002년도에 이제 농협을 다니다가 농협 예. 전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예. 근데 전혀 누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나오니까 당시에 뭐 연봉이 한 7천만 원 가깝게 됐고 예. 또 이 도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아, 그 당시엔 그랬나요? 네,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그럼 다들 말리셨겠네. 연봉을 다 버리고 제가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와서 말리셨고 네, 왜냐면 좋은 소리도 많이 못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소리 들었냐? 이 정신 나간 사람, 응? 돈키호테 예. 뭐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뭐 개의치를 않았는데 제가 왜 그러면 정치를 하게 됐느냐? 제 어려서 꿈이 정치가예요. 아, 중학교 때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일대기를 읽고 아나도 작지만 6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나오고 그랬으니까 네. 작지만 이 지역과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보람 있는 인생을 좀 사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꿈을 꿔왔어요. 정치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뭐 직장을 이렇게 이제 농협을 이제 얼떨결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 꿈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27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낙생농협을. 그래서 여주, 광주, 하남, 예. 성남 이렇게 다 두루 근무를 거치시고. 했는데 예.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호련히 나오니까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좀 들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꿈꾸는 거는 정치가였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저는 세 가지로 부류를 구분합니다. 예. 정치꾼이 있고요. 아, 정치꾼. 정치인이 있고 예. 정치가가 있습니다. 아, 가장 일단 좋은 것 같네요. 정치가가 듣기. 그렇죠. 근데 이제 구분을 예. 여러분들 잘 못하세요. 예. 정치꾼은 뭐냐? 음. 이 정치를 빙자해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허세 부리고 권세 부려가지고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 여기 아주 가장 하급인 정치꾼. 아주 안 좋네요. 예,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인. 예, 정치인은 이 정치를 빙자로 해서 자기 사리사욕 챙기고 또 파벌을 조성해서 이 이제 분열시키고 사회를. 그 다음에 당리당략에 의해서 쫓아만 다니는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이런 사람. 이건 정치인밖에 안 됩니다. 이미지 관리만 하고. 피해는 안 그렇죠. 주더라도 피해는 안 주고 이미지 관리하면서 자기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죠. 예. 아주 그건 정치인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진정한 정치가는 자나깨나 정말 그 이웃 걱정하고 국가 민족 걱정하면서 또 국민 민복을 챙길 줄 아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이 분명히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저는 정치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걸 꿈꾸면서 했는데 진짜 역부족이었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정치를 그렇게 세 가지 분류하는데 지금 되게 이제 보면 정치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대선 주자들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진정한 정치가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그중에 진정한 정치가가 한 분 계시다 그러면 예. 그분은 금방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즘은 눈에 확 띄는 정말 대선 주자가 딱히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분들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말씀 기억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정치 시작 입문할 때 그런 제가 소신을 가지고 했다는 게 이제 기억나는 거고 두 번째로 정치를 하면서 제가 보람 있는 일은 뭐냐면 첫째는 그 판교 IT밸리를 조성을 해서 그렇죠. 지금의 판교가 대한민국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창조해내는 그런 정말 훌륭한 IT 단지로 발전한 것이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투자위원장이셨죠. 위원장이셨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계속 이 삽질을 할 때부터 정말 좋은 사업을 마지막에 여기 입주하는 순간까지 제가 다 챙겨봤습니다. 그걸. 근데 제가 더 애정을 갖고 온 게 우리 성남시에 이런 게 들어섰고 또 더 나가서는 판교에 들어섰고 더 작게는 제가 살던 내 동네에 들어섰어요. 고향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더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항상 지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나면.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원래대로 이렇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낙생 농협의 이제 조합장으로서 또 오랫동안의 조합원으로서 그리고 성남시의 이제 원주민이시잖아요. 성남에서 낳고 자라셨는데 성남 원주민으로서 마지막으로 좀 성남시에 좀 어떻게 이제 살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성남 원주민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런데 성남 진정한 원주민은 누구냐면요. 예. 성남 역사가 이제 40년 넘었잖아요. 아, 예. 3, 4년 됐는데 네. 그 성남에 처음부터 60년대 말부터 이 성남의 광주 대단지 시절부터 입주해서 사시는 3, 40년을 사신 분. 이주 원주민. 그분들이 원주민이고요. 예. 성남에는. 예. 분당에는 20년 됐으니까 예. 분당 입주 시작할 때 오신 분들이 분당 원주민이에요. 판교는 한 10년 됐으니까 그때 들어오신 분이 그 원주민이고. 그럼 저는 조합장님은 뭐죠? 저는 뭐냐? 대대손손 살아 그렇죠. 오셨으면? 저는 한 400년 동안 털을 잡아서 예.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선조들께 살아오시고 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아메리칸 인디언처럼 저는 성남 인디언 토속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속인. 그러니까 예, 많지 얘기네요. 않습니다. 예. 이게 성남에 그럴 이렇게 거예요. 예, 많지 않으실 인구가 거예요. 많지 않은데 옛날에 60년대에 성남 이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됐거든요. 예. 지금은 좀 늘어났겠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 같은 그 성남 정말 뿌리를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 터전을 지켜왔고 잘 보존해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자기의 삶의 터전, 집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지를
전부 내줘서 이 훌륭한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지역 여기 토속 원주민들이 희생이 따랐던 거죠. 근데 그걸 너무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너무 정치권에서 이저 지역 그 원주민들, 원래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할래도 여기저기 부딪혀서 뭐 인허가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향을 지키고 토전을 마련한 그리고 희생을 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예우나 이런 예. 것들이 따라야겠네요. 국가에서도 뭔가 좀 정말 우대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배려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배려,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희생당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남들은 뭐 보상받고 나갔다 그러지만 보상 받아가지고 다 고향 떠나고요. 부모 형제 생이별 됐고 남은 거는 여기 없어요. 이 분당이나 판교나 이 개발되면서 여기 그 터전을 도로 그대로 갖고 있는 분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남은 20%만이라도 정말 그 정부나 이 지방자치에서 정말 배려를 해주는 것이 나는 그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역시 성남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제 성남지에서 저는 뭐 영원히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농협 조합장을 하면서도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 전체를 제가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으로서 열심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고 꿈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 참 감사하게 들었고요. 앞으로도 성남의 토속 원주민으로서 또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맡고 계신 낙생농협 연어와 같은 그런 순간 정신으로 잘 또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길 바라고요. 또 뭐 못다 이룬 꿈이 있으시다면 더 그 꿈도 이루는 그런 남은 생이 되시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